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지혜를 나누는 100세 노하우 채널의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시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 몸이 딱히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어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조용한 손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힘들게 하거나 머릿속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떠나 누구든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고 편안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약에 대한 부담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편안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고 튼튼한 혈관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혈관 건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평소에 고민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혈관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을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우리 몸속에서의 균형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먼저 혈관 건강의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착한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착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과 몸속의 노폐물들을 청소해서 간으로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부라고도 부르죠.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을수록 우리 혈관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40 이상, 여자분들은 50 이상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혈관에는 더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스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아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굳어지는 문제,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는 물론 갑자기 심장이 힘들어지거나 머릿속 혈관에 문제가 생겨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미만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70 미만으로 훨씬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쓰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된 형태입니다. 이 수치가 150을 넘으면 식사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이고 200을 넘으면 췌장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균형,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우리 혈관 건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여도 배만 볼록한 마른 비만인 분들은 뱃속에 지방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왜 높아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약 70에서 80%는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뱃속 깊은 곳에 쌓이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잔뜩 생겨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간을 계속 자극해서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결국 내장 지방은 콜레스테롤 공장을 과도하게 돌리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밀가루 음식이나 단 음료를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빵, 국수, 과자, 달콤한 음료수처럼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남아도는 당분을 간으로 보내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결국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면 자녀도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생활 습관을 잘 바꾸면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70% 이상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은 핑계가 될 수 없죠. 네 번째는 우리가 늘 달고 사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르티솔이 간을 자극해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악의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착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나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담배를 10년간 피우면 혈관 나이가 15년 이상 늙어버린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스타틴 계열의 약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강제로 막아서 수치를 낮춥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른 물질까지 함께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타틴 약은 우리 몸의 심장과 근육이 힘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코큐텐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입니다. 팔다리가 저리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약을 드시는 분들 중 약 3명 중 1명은 이런 근육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타틴 약을 오래 복용하면 새로운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10에서 15%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는 약이니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물지만 약을 오랫동안 많이 드시는 경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이 모든 분들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을 드시기 전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알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약에 대한 걱정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얻은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짜 비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건강한 몸무게 유지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몸무게에서 단 5%만 줄여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에서 20% 이상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분이 3.5kg만 빼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면 뱃속의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나쁜 염증 물질도 줄어들어가니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 기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져 콜레스테롤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혈관을 살리는 올바른 식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푸른 등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푸른 등 생선에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특히 중성지방 수치를 25에서 35%까지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푸른 등 생선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좋은 지방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니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호두 6개에서 8개 또는 아몬드 15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거나 기름에 볶은 것보다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귀리,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과 사과 껍질,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은 펙틴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리에 많은 베타글루칸 성분 역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하게 올리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햄버거, 치킨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 혈관을 순식간에 늙게 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 번만 먹어도 혈관 나이가 하루씩 늙을 수 있다는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가공된 고기 제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쁜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셋째, 단 음료나 단 과자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나 설탕이 많이 든 과자는 뱃속의 내장 지방을 급격히 늘리고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넷째, 마가린이나 쇼트닝입니다. 빵, 과자, 도넛 등에 흔히 들어가는 마가린과 쇼트닝은 트랜스지방의 덩어리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폭발적으로 늘리고 착한 콜레스테롤은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고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오메가-6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4 정도인데 요즘 식단은 1대15-20 이상으로 오메가-6가 너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이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푸른 등 생선을 자주 먹고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데 양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제가 특히 권장하는 3가지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첫째,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하는 인터벌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3분 동안은 팔을 힘껏 흔들며 빠르게 걷고, 다음 2분 동안은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면 그냥 걷는 것보다 열량 소모가 30에서 40% 더 많아지고,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25에서 3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게다가 하루에 200에서 300칼로리를 더 태울 수 있어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거나 벽이나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하체 근육 운동, 특히 스쿼트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가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이곳의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이 쉬고 있을 때도 더 많은 열량을 태우는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지방을 더 잘 태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내려가는 의자 스쿼트나 벽에 기대어 하는 벽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개씩 3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 하루 30에서 50개 정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만들어 콜레스테롤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마음 편히 가지기와 잠 푹 자기입니다.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에서 10번만 꾸준히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환한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숙면을 돕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담배 끊기와 술 줄이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착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담배를 끊은 지 2주만 지나도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10에서 15%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 또한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 수치를 급하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간과 콜레스테롤 문제, 고지혈증을 쉽게 유발합니다. 술을 끊은 지 한 달 안에 중성지방 수치가 40에서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량의 술이라도 매일 마시는 습관은 혈관에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건강한 혈관을 위해 담배는 끊고 술은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두 분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약물 없이 오직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좋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에 사시는 72세 김순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순희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10까지 올라 약을 드셔야 한다는 권유를 받으셨지만 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연치료법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에 유기농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레몬 물을 드셨습니다. 또한 마늘 한쪽을 꿀에 재워 하루 한 번 드시는 꿀마늘을 꾸준히 섭취하셨죠. 저녁 식사 때는 붉은 쌀을 우려낸 물을 마셨고 아침 식사로는 귀리죽에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드셨습니다. 운동으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동네 뒷산을 꾸준히 등산하며 활동량을 늘리셨습니다. 놀랍게도 5개월 후 김순희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75까지 떨어지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는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 285로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특히 식사 조절에 집중하셨는데 일주일에 3에서 4일은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채식을 하시고 나머지 며칠은 푸른 등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드셨습니다.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고 집에서 직접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셨죠. 그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 미만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처럼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콜레스테롤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속 지방 성분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좋지만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은 1대4 정도이지만 요즘 식단은 고기나 가공식품 위주라 이 비율이 1대15-20 이상으로 심각하게 균형이 깨진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푸른 등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셔서 오메가-3 섭취를 늘리고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쓰이는 기름 섭취를 줄여 오메가-6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혈관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전략입니다. 콜레스테롤 문제는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오래가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한 몸무게 유지, 올바른 식사, 꾸준한 운동, 마음 관리와 잠 푹 자기, 그리고 담배 끊고 술 줄이기라는 5가지 핵심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세노하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조용한 손님 콜레스테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약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중요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진짜 원인들, 그리고 약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걱정거리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몸무게 유지, 혈관을 살리는 올바른 식사 선택, 혈관을 젊게 만드는 꾸준한 운동, 마음 관리와 잠 푹 자는 습관, 그리고 담배 끊고 술 줄이기까지. 이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최적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켜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깨끗하고 튼튼한 혈관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100세 노하우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100세 노하우 채널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